해양 물류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바다에서 생긴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이 아직 없어 막대한 소송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위해 국회에서 부산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입법 촉구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토론회 참석자인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정영석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해사법원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예. 먼저 설명 잠깐 해주시죠. 아주 짧게 얘기하면은 해사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 법원인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해운 선박을 이용한 해운 활동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는 11개의 해사 법원을 설립했는데 11개요? 예. 여기서는 굉장히 사건의 범위를 넓혀서 해운, 물류, 항만, 또 뭐 해양 환경 문제라든지 해양 레저, 또 해양 개발과 관련된 소위 그 해양의 이용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룰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항, 예. 부산항이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떨치고 있고 또 환적 항만으로는 전 세계 거의 탑인데 예.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들이 있을 수 있죠, 언제나. 예. 이걸 다룬다고 우리가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 가지 이제 되고요. 해운 산업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을 테고요. 근데 중국이 많이 앞서가네요, 역시나. 그렇군요. 근데 이 법적 분쟁이 얼마나 많은 건지 지금은 이 해사 소송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 사건 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데요. 대개 이제 전 세계 해사 사건들은 영국의 런던 법원 또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개 이제 이러한 법원이 있는 지역에서 법원에서 처리되는 사건의 약 10배 이상을 해사 중재로 또 처리하기 때문에 해사 법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해사 법률 시장의 규모가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큰 사건들은 이제 영국으로 간다고 보는데 영국이요. 국내에서는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부산의 지방법원 또 부산 동부지원에서 해사 전담 재판부를 두고 일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다른 나라 영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해사법원이 있는 곳은 그 해사법원에서 담당해야 될 것들을 우리나라는 서울중앙지법과 부산 같은 경우에 동부지원에서 이걸 맡아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뭐 해사 사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담 재판부이긴 하지만 뭐 특허라든지 다른 이제 환경 소송이라든지 다른 것과 묶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영국으로 간다면 우리나라 업체가 그쪽에 이제 소송 비용이라고 하죠. 막대한 그런 예산 비용들이 해외로 또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일부는 유출이 될 거고요. 또 일부는 이제 국내에서 외화가 들어와야 될 부분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6일 국회에서 해사법원 설립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직접 다녀오셨죠? 지금 그 법원 설립 관련된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사법원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을 한 10여 년째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4개 법안이 올라가 있었고 또 21대에서 4개, 이번 22대 국회에서 2개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신호가 2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국회에서 법원 행정처장께서 우리나라의 해사법원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이제 공감대를 형성했고 또 하나의 법원을 잘 키워서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을 제가 만나봤었는데요. 이미 20대, 21대 국회에서도 계속 법안이 올라갔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해사법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시기에 어디에 설립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협의 과정이라고 좀 보면 되겠군요.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가장 걸림돌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그 지자체 간에 우리나라가 뭘 설립하고 할 때 항상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의 자체가 더디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일반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 같이 사건 수가 굉장히 많으면 여러 군데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해사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규모가 크고 고난이도 사건이긴 하지만은 예. 사건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법원을 통해서 이제 해운 산업의 고도화라든지 해운 거래 시장을 형성한다든지 이런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설립 필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산이 좀 앞서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제 서울이나 인천에서 네. 또 이게 잘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예. 부분은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부산의 유치 타당성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본다면 부산 쪽이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이 실제 좀 많다고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예. 저는 부산에 설립하지 않으면은 타 지역에서는 그런 효과를 크게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은 법원 자체는 뭐 단순히 재판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경제적 파급 효과 그렇게 많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 법원이 있음으로써 회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로펌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반 시설이 형성이 예. 될 것이고요. 네, 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산, 울산, 경남을 합하면은 세계 1, 2, 3위의 조선소가 있는 조선 세계 최대 단지입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해운 시장도 세계 4위에서 7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예. 소위 말해서 선박을 생산하거나 해운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장으로서는 세계적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선박을 건조해서 매매하는 것은 어디서 하냐? 런던에서 한다는 거예요. 런던에서 하고 우리 해운에서도 거래 계약이 대규모로 크게 이루어지는 것은 대부분 런던이나 싱가포르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결국은 브로커들이 작업을 하고 또 예. 브로커 밑에서 이 계약서를 처음부터 꼼꼼히 다루어지는 법률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가 생산을 하고 또 우리가 소비를 하는 시장에서조차도 예. 영국이나 싱가포르 시장에 가기 때문에 이 생산 현장이 어디에 우리나라에 있느냐? 부산이거든요. 부산에 설립을 해야 예. 국내 사건 외에 앞으로 이 확장성이 있는 것이고 당장 뭐 수도권에 있는 타 지역에서 설립을 했을 때는 이러한 생산성 면에서 뭐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회사 법원을 설립을 해놓고 설립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한 것에 대한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그렇게 예. 보면 이제 부산에 왜 들어와야 되는지는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21대 국회에서 그 통과하지 못했을 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만큼 재판 수요가 있겠느냐, 회사 법원에 대한 수요가 클까라는 의문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쭉 말씀 들어보니까 회사 이 법원에서 하는 이 재판의 개념, 그러니까 필요성과 별도로 이 개념을 정확히 좀 재정립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네요. 예. 예.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해운 산업이나 조선 산업을 거래 시장을 만들기 위한 기반으로서 이게 필요한 것이지만요. 우선 법원을 설립해 놓고 법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의 사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주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회사 사건으로 갔을 때는 네. 사건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우리 그 법원에서 통계낸 것은 부산지방법원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건인데 연간 한 60건 정도가 되고요. 또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전국 단위로 우리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데서는 한 300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이제 해양수산부가 관할하는 이제 그 해양행정법규 한 48개 정도 되는데 이러한 그 사실관계가 적용될 수 있는 민사사건을 검색어로 넣어서 검색을 해봤을 때는 연간 한 911건 정도가 되고요. 또 여기에 어업이나 수산 사건을 넣으면은 그보다는 한 3배, 4배 이상의 사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개념 자체를 좀 더 넓혀서 우리 회사법원을 중국과 같이 정립을 해야 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법률 시장 규모를 키워나가는데 치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항만 해운과 또 다른 어업 관련된 종사자들 이런 문제도 회사법원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물론 이제 어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어촌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부산에 몰아놨을 때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있지 않냐, 당사자의 불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최근에는 대부분 회사 사건은 변호사들이 이제 소송을 대리하게 되고요. 제가 지난달에 중국에 있는 난징 회사 법원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난징 회사 법원은 설립한 지 한 4년 정도 되는데 중국에서 두 번째로 사건을 많이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큰 사건은 이제 법원에서 직접 심리를 하고
소규모 사건은 각 지역에서 화상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수요라는 것을 또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분명히 생기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해사법원 관련된 법안을 일단 만들고 통과시킨 게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우리 지역의 정치권이라든지 또 지역 상공에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한 말씀 끝으로 정리해 주시죠. 예, 우리 지역이 중심이 돼서 해사법원의 설립 필요성을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법안을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부산시의 경우에는 해사법원이 설립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또 설립된 이후에도 우리 해사법원의 활동들을 전 세계에 빨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국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 해사법원으로 오는 그날을 좀 꿈꿔봐야 되겠군요. 예, 바람직한 거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